내시경을 이용할 때는 그 주변 근육의 손상이나 아니면 피도 훨씬 덜 날 수도 있고 주변 조직의 손상이 덜하기 때문에 수술 후의 통증도 적고 회복에도 더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 개가 무조건 뭐가 더 좋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직 없어요.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수술하는 사람이 조금 더 익숙하고 좀 더 잘하고 하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최근엔 저는 내시경을 이용해서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본병원 척추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염태훈 원장입니다. 우리 환자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중 하나가 제가 디스크인가요? 아니면 제가 협착증인가요? 라는 질문을 저한테 가장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그 둘을 엄밀하게 완전히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니기는 합니다. 진단명은.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디스크나 척추 협착증 모두 허리에서 내려가고 있는 신경이 압박이 되면서 그로 인해서 허리 쪽 통증이나 다리 쪽 방사통이라고 하는 다리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그 둘에도 조금씩의 당연히 차이는 있는데 먼저 이제 디스크라고 하는 질환은 우리 허리에서 이제 요 모형을 보면은 허리 뼈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뼈랑 뼈 사이에는 디스크라고 하는 물렁뼈들이 각각 이렇게 여러 군데 존재를 하게 돼요. 근데 이 디스크라고 하는 물렁뼈가 디스크의 섬유륜이라고 하고 있는 뒤쪽에 있는 막이 찢어지거나 이렇게 파열이 되게 됐을 때 안쪽에 있는 수액들이 뒤로 밀려나가게 되면서 허리 뒤쪽에 있는 여기 있는 신경이 압박이 되면서 증상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허리 디스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협착증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여기에 있는 신경이 눌리게 되는 질환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 허리에서 구조물을 보면 이 뒤쪽에서 보면은 이 뼈들이랑 이 뼈가 서로 만나게 되는 후관절이라고 하는 관절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사이에는 또 황색인대라고 하는 뒤쪽에 인대가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협착증은 점점 이제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사용하다 보면 뒤쪽에 있는 후관절이라고 하고 있는 뼈가 점점 웃자라게 되면서 점점 커지게 되고 이 뒤에 있는 인대도 비후, 즉 점점 두꺼워지게 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신경이 지나가고 있는 공간이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이때 또한 앞쪽에 있는 디스크도 점점 뒤쪽으로 좀 돌출이 되게 되면서 앞, 옆, 뒤 이 양쪽 세 군데에서 전부 다 점점 좁아지게 만들면서 뒤에 지나가고 있는 신경이 눌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척추 협착증이라는 질환으로 부르게 됩니다. 반드시 꼭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만약에 이제 소변을 참거나 대변을 참거나 이런 소대변 장애 증상이 생긴다거나 그리고 회음부나 항문 주위의 감각이 점점 떨어지거나 괄약근의 힘이 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마비 증상이기 때문에 그때는 최대한 빨리 수술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에 의한 전조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걷다 보면 점점 뭔가 소변이 막 많이 마렵다거나 대변을 참기가 힘들어진다거나 아니면 걷다 보면은 회음부 쪽이나 항문 쪽의 감각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거는 마비의 전조 증상이기 때문에 그때는 빨리 무조건 수술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허리 통증이든 다리 통증이든 이런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에는 당연히 비수술적인 치료로 통증이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치료를 하는 방법에는 첫 번째로 약물 치료 그리고 물리치료나 도수치료 같은 운동치료 등을 통해 가지고 먼저 통증들을 충분히 조절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충분히 통증이 좋아지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고요. 하지만 이런 치료들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이 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MRI 검사를 통해 가지고 정확히 어느 부위에서 얼마만큼 눌리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확인을 한 다음에 협착증으로 인해 발생한 염증 반응들을 가라앉히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한 치료 방법들이 신경 차단술 또는 신경 성형술 같은 치료들을 통해서 안쪽으로 발생한 염증들을 가라앉혀서 통증을 좋아지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비수술적인 치료로 통증이 좋아지는 경우가 사실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치료들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주로 수술을 할 때 대부분 전신 마취를 많이 하고 이제 수술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도 이제 전신 마취가 분명히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수술 범위가 허리에서도 여러 마디를 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뭐 피도 많이 날 수도 있고 수술 시간도 많이 길어질 수가 있고, 또한 환자분의 이제 전신 상태에 따라서 전신 마취가 유리한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선 최근에는 하반신 마취를 통해 가지고 허리에서부터 다리 쪽에 통증을 느끼는 감각을 좀 떨어뜨려 놓고, 그런 다음에 위내시경 할 때 쓰는 것처럼 우리 수면 약제를 통해 가지고 수술을 할 때는 환자분이 주무시도록 해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수술을 할 경우엔 전신 마취에 의한 환자분이 느껴지는 부담감도 훨씬 좀 덜할 수도 있고, 수술 후의 통증도 훨씬 덜 느끼기 때문에 전신 마취에 비해서 큰 장점이 있고, 최근에는 그렇게 전신 마취보다는 하반신 마취를 이용해서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현미경을 이용해서 주로 수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절개를 좀 길게 해가지고 수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기술이 점점 발달하다 보니까 내시경 이용을 해서 수술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졌어요. 그래서 내시경을 이용할 때는 한 6mm 정도 되는 작은 절개를 두 군데 절개를 한 다음에 한쪽으로는 내시경 카메라, 그리고 한쪽으로는 수술 기구가 들어가서 안쪽에 좁아져 있는 신경끼를 풀어주는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 주변 근육의 손상이나 아니면 피도 훨씬 덜 날 수도 있고, 주변 조직의 손상이 덜하기 때문에 수술 후의 통증도 적고 회복에도 더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 개가 무조건 뭐가 더 좋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직 없어요. 하지만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수술하는 사람이 조금 더 익숙하고 좀 더 잘하고 하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최근엔 저는 내시경을 이용해서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이 통증들을 줄여줘야지 원활한 일상생활도 가능하고 이제 걷는 것도 당연히 잘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통증 때문에 이제 누워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전신적인 상태가 더 빨리 나빠질 수밖에 없고 근력 약화도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통증들을 잘 줄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MRI 통해 가지고 정확한 신경이 압박이 되고 있는 정도나 위치, 그리고 척추의 전체적인 상태를 잘 안 다음에 그 위치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수술을 해서 신경을 압박이 되어 있는 걸 풀어준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보행이라던가 일상생활이라던가 이런 데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또 내시경을 하게 될 경우에도 피도 적게 나고 근육의 손상이나 이런 것들도 적기 때문에 수술 후에 회복도 훨씬 빠릅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내시경을 수술하시는 경우에 이제 대부분은 다 당일날부터 바로 간단한 보행부터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증도 심하지는 않고 걷는 거래도 대부분은 큰 문제가 없이 회복을 잘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삼성본병원 척추센터 염태훈 원장이었습니다.